제 외국인 친구 소피는 한국어 수업 첫날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갑자기 몇 년생이에요? 라고 물어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이름도 모르는데 나이부터 확인하려니까 좀 당황했대요. 한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예의를 위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사용하는 말투와 예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한국어에는 높임말과 반말이 있어서 나이는 의사소통의 기초 정보가 돼요. 맞아요. 한국 사회는 나이 중심적인 위계 문화예요. 친구를 동갑이라고 부를 정도로 같은 나이는 특별한 친밀감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를 정하는 문화적 절차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그건 조금 이상한데요? 왜 나이를 말해야 해요? 한국에서는 그냥 서로 존댓말 쓸지 반말 쓸지 정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반말을 언제부터 써도 될지 정하는 기준이 나이예요. 나이를 묻는 게 오히려 예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 단계이니 외국인 친구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2020년 연세대학교 언어문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 만난 사람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한국인의 언어문화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을 위한 관습적 행동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한국은 언어 구조 자체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나이는 말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묻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져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반대로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바로 나이를 물어본다면 그건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하겠죠? 그럼 외국인은 나이 물어볼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물론 처음엔 좀 당황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서로 더 편하게 이야기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해져요. 둘째, 몇 년생이세요? 또는 몇 살이에요? 라는 표현은 그냥 관용적이에요. 셋째, 본인의 편한 말투를 먼저 말하면서 소통 기준을 함께 정해도 좋아요. 우리 그럼 나이를 물어봤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그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관계 설정 측면이에요. 서로 나이를 알게 되면 말을 놓을지 존댓말을 계속 쓸지 금방 결정할 수 있어요. 즉 말투와 호칭을 빠르게 정하고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관계의 서열처럼 느껴져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동갑이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부담이 덜하지만 연차나 지위보다 나이로 먼저 판단받는 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음은 언어 사용입니다. 나이를 알면 말투의 선택이 명확해지니까 의사소통이 훨씬 매끄러워져요. 존댓말을 쓸까, 반말을 해도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말투를 바꿔야 할 때, 예를 들면 처음엔 존댓말에서 반말로 바꿀 때 그 타이밍이나 분위기 때문에 괜히 어색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문화 적응력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이로 관계를 정리하는 구조는 처음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반말을 하고 나는 존댓말을 쓰는지 이해가 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나이를 묻는 것 자체가 무례하게 느껴지는 문화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거부감이나 당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이를 묻는 건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실용적인 문화이지만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제라는 거죠. 유쌤 말씀이 맞아요. 나이를 묻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잘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문화예요. 물론 그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한국식 관계 맺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처음 만났을 때 나이 물어봐서 당황했던 적 있으세요? 또는 반대로 나이 말하면서 갑자기 친해진 경험도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였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